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뮤지션 앨범을 가지고 앨범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앨범 보이시죠? 제가 신해철, 넥스트, 모노클롬, 뷰투기스타인 이렇게 다시 또 넥스트로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하였던 이렇게 해철 형님에 대한 앨범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저 2014년에 해철이 형이 안 좋은 의료사고죠. 의료사고로 인해서 이제 저희 곁을 떠나가긴 했지만 앨범들은 계속 제가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들었던 앨범들인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따로 촬영만 이렇게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케이스에다가 앨범들을 좀 정리를 했었어요. 하나하나쯤 짚으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은 뭐 턴테이블이 저도 없어서 뭐 전축이라고도 불렀죠. 네. LP판인데 LP판에 아마 어리신 분들은 LP판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깨끗이 보관됐죠. 네, 저 좀 나이 좀 있습니다. 펀치가 뚫려져 있죠. 이거 프로모션 앨범이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모션 앨범 안에 귀중한 사진 두 장이 있어요. 필름 사진이죠. 영상들 한번 볼게요. 맨 왼쪽이 해철이 형이죠. 무한궤도 당시 멤버들 정성원 씨도 보이고, 그리고 단독 해철이 형 단독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필름 보면 퓨지 퓨지 페이퍼인 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래된 앨범이고요. LP도 한번 볼게요. 진짜 오래간만에 꺼내보는 거라서 거의 보관만 했죠. 잘 안 들었어요. 아꼈던 앨범이라서. 보이시죠? 프로모션 앨범이다 보니까 비매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실 CD로 들었지 LP로는 잘 안 들었어요. 깨끗합니다. 먼지는 좀 있긴 하지만 이건 뭐 세월의 흔적이고요. LP 돌려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튀지도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마지막 트랙 쪽은 좀 튈 것 같네요. 정정할게요. 마지막 트랙이나 뭐 몇 군데는 튈 수 있어도 앨범 자체는 아주 깨끗해요. 사이드 B 쪽도 봐도 거의 정도면 깔끔한 앨범에 취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큰 방식으로 저장이 돼서 음악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어요. 정말 명곡들 많습니다. 노래 제가 부를 순 없고 조금 더 가까이도 명곡이고 거리에 서면 하고 슬퍼하는 모든 이를 위해 끝을 향하여 생명 그 외로운 시작 삶의 전쟁터에서 끝을 향하여 이 끝을 향하여서 세 가지의 이제 주제를 다시 이제 세부 주제를 넣은 거죠. 그리고 움직임이라는 곡이 사이드 B에 있고 사이드 A부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워낙 B를 보자마자 또 B의 명곡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를 사이드 B에서 가장 아꼈던 곡이고요. 사이드 A는 명곡이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엄청난 명곡이죠. 그리고 여름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설레이는 그런 가사로 구성되어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비를 맞은 천사처럼 소망은 그 어디에 어둠이 찾아오면 사실 신해철님의 곡들은 뭐 곡의 리듬도 좋지만 멜로디도 좋고 작사가 굉장히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고 그때는 20대 감성에 아주 고뇌하는 그리고 혹은 그때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뮤지션이었어요. 그게 참 어떻게 본다면은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곱씹을 수 있는 그런 곡들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한궤도 앨범은 이렇게 LP판이 있고 또 프로모션 앨범이다 보니까 홍보용으로 넣었던 사진 2장이 있던 앨범을 제가 갖게 되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뭐 앨범 쪽 회사 쪽에서 일한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이 앨범은 어느 분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일하셨던 분인 거고, 저는 이 앨범을 그냥 이제 신해철의 팬이다 보니까 우연찮게 제 손까지 오게 된 거죠. 과정을 좀 걸쳐서요. 그리고 저 앨범은 제가 CD로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무한궤도 CD가 이상하네요. CD가 무한궤도 CD가 있는데, 아이고 제가 이 CD를 찾아놓고는 무한궤도 CD를 찾아놓고 영상을 찍었어야 했는데 CD가 안 보입니다. 완벽히 못 찾았었나 봅니다. 심지어는 신해철 1집도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신해철 2집이 여기 있어야 되고,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신해철 라이브 투어. 정리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어이구. 제가 잠시 신해철 1집과 무한궤도 앨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힘들었네요. 앨범 찾아왔고요. 신해철 1집도 찾았고 무한궤도도 찾았습니다. 이 CD를 참 많이 들었어요. CD가 앞이 좀 깨졌네요. 부클릿 한번 보면요. 이렇게 가사집이 있고요. 대다수 곡들은 뭐 신해철이 무한궤도 때 썼다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사를 오히려 신해철이 좀 많은 비중을 썼던 거고, 곡들은 뭐 공일오비에 명곡들을 많이 또 이렇게 남긴 정석원 씨가 참석한 곡들도 많아요. 거리에 서면, 뭐 어둠이 찾아오면, 그다음에 네, 그렇게 두 곡 있고, 신해철이 작사 작곡한 곡들로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그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뭐 슬퍼하는 모든 일을 위해 정도가 이제 있죠. 그래서 뭐 조용곤 씨의 작사 작곡곡도 있고 김정우 씨의 작곡곡도 있는데, 사실 저는 여름 이야기가 참 지금 들어도 뭐랄까 향수가 있는 곡이에요. 좀 불러보고 싶은데 유튜브 찍으면서 뭐 거의 처음 올리는 영상에 노래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나중에 그냥 포털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서비스에서 여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노래가 설레이는 그런 곡이고요. 뒤에 이런 이제 사진들, 부클릿 사진들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CD는 제가 되게 이쁘게 들었어요.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무한궤도는 나중에 015B라는 부분의 이름으로도 바뀌어서 이어져서 이제 연장선에 그룹이 되죠. 정성원 씨와 장호희 씨가 축축이 되는 그런 이제 그룹으로 객원 보컬들을 이제 써서 활동을 해서 상당히 넥스트, 어떻게 보면 인지도 부분에서는 넥스트 이상이라고 표현될 수 있죠. 음악 완성도를 언급하기에는 어렵겠고 각각의 이제 또 특성이 있다 보니까요. 하고 오히려 제가 지금 LP판에 있던 부클릿을 지금 분실했네요. 안 보이네요. 지금 사진 2장만 달랑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뭐 가사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었습니다. 없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LP판에는 이렇게
프로듀서가 시네처 위드 무한궤도, 그리고 멤버들이 어떤 포지션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시네처가 또 무한궤도 처음에 이제 그대에게 곡으로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탄 이후에 나왔던 첫 앨범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한궤도 앨범들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궤도에서 솔로로 신해철의 활동을 전환합니다. 이때가 90년이에요. 1990년. 그때 이렇게 아주 풋풋한, 어떻게 보면 블러 처리를 했죠. 지금 보면 사진이 되게 기이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이게 유행이었나 봅니다. 이 사진 보고 와 신선하다 라고 했었으니까요. 이거 앨범이 세월이 지나서 흐릿해진 게 아니고요. 사진 당시 이런 사진이었어요. 앞에 전면도 마찬가지예요. 뿌옇죠. 그나마 이제 좀 후면보단 낫지만. 그래서 앨범 부클릿은 깔끔하게 그냥 가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뭐 스본 표정하지 말아요.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뭐 타이거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CF도 찍었던 곡도 있고, 안녕도 이제 유명하죠. 이 랩 부분도 뭐 한 30대 중반에서 후반, 뭐 40대 이제 분들도 굉장히 다 아시는 그런 랩입니다. 신선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곡들이 뭐 연극 속에서도 좋고 이 앨범에서도 버릴 곡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린다는 거는 제가 취향이 안 맞았다는 거지 곡 자체가 나빴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해철 앨범들은 또 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었어요. 당시에 뭐 라이터기가 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1집 뺄게요.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2집. 이때는 참 꽃미남이었어요. 그죠? 1집에서 빅히트를 치고 좀 살림이 어떻게 보면 좀 재정이 좋아졌겠죠. 해철이 형도. 마이셀프라는 앨범 낼 때 이 사진은 지금 봐도 뭐 지금 아이돌 해도 괜찮겠네요. 얼굴만 봤을 때요. 앨범은 1집 CD하고 비슷하죠. 이 대형 AV 쪽에서 나왔 CD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뭐 딱히 컴팩트 디스크 이 컴팩트 디스크 쪽에 뭐 이 위쪽 윗면에 염료를 뿌리는 이쪽 윗면에 그렇게 염료가 밑이라고 하면 위에가 이제 이렇게 오히려 위에 쪽이 상처가 나면 CD가 재생이 안 돼요. 라이터기 많이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위쪽에 아래쪽 스크래치보다 위쪽에 상처가 깊숙이 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쪽이 90년대 나왔던 앨범들은 그게 조금 부실한 느낌이 있다. 나는 코팅 염료. 왜냐면 제가 오래 이제 보관하다 보니까 최근에 음악을 들으려고 보면은 세월 이제 발코니에다 CD를 놓고 관리한 적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멜론이나 벅스나 이게 뭐 플로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뭐 재생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거의 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음반 자체를 그냥 트랙별로 쭉 듣는 경우들이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뭐 그렇다고 이제 와서 CDP를 꺼내서 듣지도 않고. 그런데 세월이 좀 흔적이 있다 보니까 앨범들 오래된 것들은 여기가 벗겨지는 경우에는 재생 자체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당시 깨끗이 들었고요. 네, 팝 앨범처럼 이제 국내 앨범에도 불구하고 본인 앨범은 본인이 스스로 팝 칼럼니스트를 구해서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이 앨범이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자아자찬이죠. 일종의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나중에 촬영되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 밝힌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좋은 앨범인 거는 맞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스스로 앨범에 뒤에다 넣는 게 맞는지. 왜냐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앨범이 나오고 난 후에 몇 개월이나 지난 후에 그냥 그 칼럼 리스트가 어딘가 뮤직 잡지에 뭐 이제 직접 본인이 써주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앨범 나올 때 아예 이걸 때려서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도 조금 오글거릴 수는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앨범 내에 있는 본인을 직접 홍보하는 그런 셈인 거죠. 그래서 있었고요. 또 이쪽에서의 곡들을
이제 이 집에서는 본인이 데뷔와 마찬가지인 이제 대학가요제 때 불렀던 그대의 계곡을 이 집에 이제 실었죠.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도 뭐 변재현 씨가 나중에 리메이크도 하고 했던 곡이지만 뭐 이 곡은 사실은 뭐 신해철의 이 집에서 가장 히트가 됐던 곡이고요. 그리고 재즈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그렇게 싹싹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연필의 느낌의 사운드가 처음에 배경이 깔리면서 나오는 나에게 쓰는 편지도 명곡이에요. 제가 뭐 음악을 같이 틀면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포맷으로 한번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이따 더 찍으면서 제가 한번 그거 같이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집에서 딱 좋은 노래를 고르라고 한다면 뭐 대중적인 히트는 물론 뭐 그대에게죠. 이게 넘버원이겠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그 다음에 재즈 카페 나에게 쓴 편지 정도 하고, 작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된 곡 같은 경우에는 길 위에서 같은 곡들이 작사가 참 잘 된 것 같았어. 잘 된 걸로 당시에는 이제 느꼈던. 그러니까 곡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제목과 가사를 봤을 때 참 정말 여러 번 이제 굉장히 고뇌하고 작사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형들의 곡들입니다. 그래서 이 집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마이셀프 투어를 신해철이 하죠. 이 집을 낸 이제 어떻게 보면 2년 이제 두 개 앨범을 낸 가수인데 이 히트곡들을 가지고 꽉 채운 앨범. 이거 뭐 10트랙이면 꽉 채운 거죠. 그래서 앨범을 냅니다. 네, 뒷머리가 꽤 말총머리처럼 길죠. 이렇게 해서 앨범을 내주었고,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대형 음악 회원 같이 팬클럽 회원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집했었어요. 그때 시절이 그랬어요. 지금은 뭐 여러 SNS도 있고 직접 소통하는 시대였는데 이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었고, 뭐 가사집이야 1집, 2집에 있던 곡들을 수록이 같이 되면서 썼던 거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앨범 자체가. 근데 라이브 현황이 음질이 뭐 그렇게 썩 이렇게 지금 나오는 앨범들처럼 라이브 음질이 좋진 않아요. 뭐 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90일 신해철 마이셀프 투어 앨범 이렇게 있고, 다음에 서곡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앨범도 뺄게요. 마이셀프 앨범. 그리고 바로 넥스트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당대 또 발라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히트 가수인 변진섭님과 함께 낸 이 신해철.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기획사의 한 그 부분에 걸린 거죠. 지구 레코드, 그러니까 대형 AV 쪽에서 있다가 신해철이 지구 레코드 쪽으로 아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당시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구 레코드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때가 91년도고, 제가 이거 보시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2부를 이렇게 두 장을 갖고 있는데 넥스트 홈 앨범인데 밑에 지구 레코드가 있고 대형 AV가 있죠. 지구 레코드에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당시 앨범들을 내게 되는 시리얼 같은 개념인 거죠. DYCD 2024하고 JCDS 0327 이렇게 두 가지 앨범들이 있는데, 이 나온 순서 같은 경우에는 대형 AV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해철 1, 2집과 그 다음에 대형 AV 쪽에서 앨범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지구 레코드로 넘어가는 조건과 함께 신해철의 과거 히트곡과 변진섭과 조인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 앨범을 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 문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얼핏 그 당시에 기억을 했던 걸로 점쳐봐서 나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틀리면은 좀 댓글로 이 부분들을 정정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진성 팬들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 기억은 그렇게 약간의 차이를 두고 대형 AV 쪽의 앨범에 넥스트 홈이 나오고, 넥스트 1집이죠. 가장 어떻게 본다면은
신선했던 앨범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지구 레코드 앨범. 근데 지금 뽐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지구 레코드께 더 오래된 앨범. 그죠? 그리고 제가 지구 레코드 거를 어렸을 때 들었던 앨범이에요. 지금 CD를 딱 여는 순간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CD가 상당히 기스가 많아요. 그만큼 제가 많이 들었던 건데, 지구 레코드가 먼저 나온 앨범이고요. 그 다음에 세월을 지나서 제가 다시 재판에 나온 앨범인 대형웨이브 쪽에서 판권이 있을 때 이 넥스트 홈을 다시 샀어요. 이건 거의 제 기억에 지금 보니까 한참 다시 찍어낼 때인데 90년 후반에 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앨범이 2장인 거네요. 제가 지금 혼선이 있겠는데, 당시에 넥스트의 앨범의 1집은 이 대형 웨이브 쪽에서 지구 레코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넥스트 홈의 1집이 나오고 시네처가 변진섭 앨범이 나온 그런 순서고요. 이 대형 웨이브 쪽의 깨끗한 CD는 제가 그 이후에 다시 뭐 판권 정리가 됐을 때 다시 구매한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앨범을 한번 다시 보면, 사이드 A의 인형의 기사, 명곡이죠. 1, 2. 1은 그냥 인스트루먼트 식의 연주곡만 구성되어 있고, 이 집은 뭐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한번 듣고 갈까요? 지금 벌써 영상이 20분이 조금 넘었는데 한번 듣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음악 들을 때 쓰는 폰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넥스트 1집 1992년 인형의 기사. 파트 2. 햇살 속에서 눈부시게 웃던 그녀의 어린 모습을 전 아직 기억합니다. 그녀는 나의 작은 공주님이었지요. 지금도 전 그녀가 무척 보고 싶어요. 우리 어릴 적에 너는 내게 말했지. 그 눈에 눈물 고여 나는 많이 무서워. 나의 인형도 울고 있어. 난 누군가 필요해. 나는 잠에서 깨어 졸린 눈을 비비며 너의 손을 꼭 잡고서 내가 너의 기사가 되어 너를 항상 지켜줄 거야. 그 소리로 말했지. 너는 아름다운 여인. 내 마음을 아프게 언제나 그 말은 하지 못했지. 오래전부터 사랑해왔다고. 하얀 웨딩. 네,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중간에 저도 모르게 노래 불렀네요. 죄송합니다. 양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도시인 노래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도시인 노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는데 뭐 CF에도 쓰였고요. 지금 들어도 뭐 충분한 가사입니다. 지금 현대인에게 딱 맞는 가사예요. 뭐 쓱 그냥 한번 스캔해서 보세요. 1, 2, 3, 4. 사실 작사는 엄청난 세대를 앞서 있었어요. 세련미도 그렇고 시대에 대한 통찰력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해철 1집, 넥스트 1집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아버지와 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명곡이죠.
나레이션만으로 이제 아버지와 저의 관계, 뭐 모든 이 당시에 이 곡을 들었던 그 남성분들은 다 눈물 한 번씩은 흘렸을 거예요. 가사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보고 가죠 한번. 아버지 하나. 가사 올려볼게요.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온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건이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남은 방법이란 침묵뿐이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아직 수줍다. 뭐 그 이후 가사들은 한번 눈을 한번 스캔해주세요. 굉장히 대단한 가사예요. 지금 봐도 참 이 형은 그렇게 안 좋은 케이스로 보내시면 오래전 내가 올려다본 그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높았다. 그는 젊고 정열이 있었고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데 너무 긴데요? 이 영상 누가 이 시간 27분까지 봐주시는 분 있을까? 갑자기 고민이 될 정도로 길게 왔어요. 영상을 한번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좋아요. 일집 보여드렸고, 내일은 늦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이 한경 슈퍼 콘서트라고 해서 내일은 늦이 92, 그리고 이게 이제 93입니다. 93 제가 안 갖고 있어요. 94년에 했나? 기억도 잘 얼핏 안 나는데 94년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95년 아마 이게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한데 이렇게까지 앨범이 있고요. 뭐 92의 타이틀곡을 해철 형이 지었죠. 더 늦기 전에. 이게 뭐 가장 명곡이죠. 어떻게 본다면 처음에 이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제 기억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처음에 스타트를 하는, 김종민 님이 스타트를 하는 그런 곡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순서대로 기억이 나는데 곡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이게 이제 메인 곡이었죠. 메인 테마송. 김종서 씨가 배치된 이것도 아주 그냥 카랑카랑하게 잘 불러주셨고, 뭐 잃어버린 하는 신승은 나를 용서해주고 스테이지 와이드, 그 다음에 블루스카이 푸른 하늘, 그리고 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승환 씨의 봄의 미소. 지금 앨범들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거의 다 거물이 되신 분들의 그런 이제 모임이 되는 거였고, 이 당시 콘서트도 굉장히 화려했어요. 방송에서 보여주는. 좀 어떻게 본다면 이게 되게 뭐 해외에서도 뭐 락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모이는 그런 메인급들의 분들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앨범이었죠. 참 한경을 생각해서 모였던 건데 지금 미세먼지와 싸우는 거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철에 의한 명가가 015B 무한궤도와 이어서 이제 그 또 연장해 오던 그 정성원 씨와 장호희 씨 있던, 당시에 이제 보컬은 김태우 씨,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뮤턴트라는 앨범으로도 이제 그 그룹 활동을 했었고요. 김태우 솔로 앨범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김태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G.O.D의 김태우 씨가 아니고요. 굉장히 락 보컬로서 유튜의 이제 보노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유튜의 보노를 오마주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보컬인 김태우님이 있습니다. 뭐 10월에 같은 그런 이제 솔로곡에서는 명곡을 남겨놨죠. 나는 남자다 이런 이제 보턴트에서는 히트곡이 있고요. 그 뒤에는 김종서 그리고 신성우, 테리우스라고 부르는 이덕진님, 그다음에 윤상님. 그리고 이분들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당시 굉장히 젊었죠. 한 분은 우리 전태관님은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영상 찍는 시점에서는 이쪽에서는 이제 뭐 드럼이셨으니까 전태관님이 그 당시 이제 드럼 치셨던 전태관님은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고요. 이렇게 전체 멤버들이 찍었던 샷도 한 장 있습니다. 마이크는 김종서 씨가 지금 김종서님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92년 내일은 내일까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어때요? 이게 굉장히 한 20년도 더 된 거의 어떻게 본다면 뭐 한 28년? 무한궤도 앨범까지 생각하면 뭐 거의 30년이죠. 89년, 90년도 막 이런 앨범들이니까 대학가요제 때까지 하면 30년 훌쩍 넘는 앨범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더 늦기 전에 92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나머지 영상들은 좀 이어서 제가 끊어서 아니면 영상을 좀 끊어서 올려보도록 해볼게요. 너무 영상들이 기니까요. 그래서 죄송해요. 이거 한 손을 찍다 보니까 흔들리고 따로 놀고 아주 그냥 제가 봐도 굉장히 빈약한 컨텐츠입니다. 좀 노력을 해서 영상미도 올리고 좀 정리도 하고 그런 컨텐츠로 구성하도록 할게요. 92년까지 보여드렸고요. 나머지 갈 길이 사실 많아요. 뭐 넥스트 2집 뭐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아주 그냥 핫하다 라고 표현하는 더 리턴 오브 넥스 2집 이 부클릿도 이때부터는 전상희 씨와 함께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세련미가 넘치는 이 앨범이고요. 94년에 나왔어요. 껍질과 파괴라는 아주 그냥 멋진 곡도 있어요. 뭐 메탈리카 연상시키죠. 그다음에 뭐 이중인격자 하고 발라드계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은 제목이었지만 나라라 병아리, 뭐 나는 남들과 다르다, 불멸의 가다, 디오션, 아주 훌륭합니다. 이 곡들은 버릴 게 없어요. 정말. 이 앨범은 아마 한국 음악계에 손에 꼽히는 명작이에요. 이 앨범에서 사실 이때 이동균 님도 굉장히 그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안에서 라이브 공연하고 할 때 좀 펑크를 내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이동균 님이 참 음악적인 센스도 신해철 씨와 함께 만나면서 신해철님과 함께 만나면서도 잘 조화가 돼서 나온 앨범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앨범들이 94년에 나오게 됐고요. 이 앨범은 뭐 명곡들 많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나라라 병아리나 이중인격자, 불멸의 가나요. 뭐 스트리밍 서비스 하시는 이제 그 가입해서 쓰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곡이고요. 저 2집까지 낸 후에 라이브 앨범 하나 냅니다. 제가 이거 입으로 잘랐어요. 라이브 챕터 1, 2로 해가지고 라이브 앨범을 하나 내는데 라이브 챕터 1을 자르고 나서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잘못 잘랐구나, 실수했구나. 제가 잘라서 이렇게 케이스로 만들어서 주얼 케이스에 넣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디지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싫어서 잘라 넣었는데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 챕터 2는 놔뒀죠. 이때는 약간 골드 시드 느낌처럼 나왔던 앨범이에요. 맞아요, 골드 시드로. 당시 조금 더 비싼 염료로 썼는지 이 시드로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이뻤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앨범 부클릿 디자인은 전상희 씨가 해줍니다. 락앤롤, 락카페, 그때에게 나라라 병아리, 디오션, 도시인, 이중인격자
하고 뭐 드럼 베이스를 당시에 이제 그 솔로로 첫 트랙에 넣었고, 라이브 챕터 1에서는 오프닝 이제 껍질갑하게 나는 남들과 다르다 더 드리머. 이 곡도 진짜 명곡이죠.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막 그 뭔가 끌어올립니다. 후렴부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러브 스토리. 이건 아마 러브 스토리는 기타를 김세영 씨가 솔로로 치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라이브 1, 2의 챕터가 있고요. 이렇게 하고 보면 좀 중요한 이제 호프라는 명곡, 그 다음에 힘겨워하는 여인들을 위해라는 앨범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 그 수록되어 있는 그런 넥스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완성도나 인지도나 그런 거를 영국까지 가서 제가 믹싱한 걸로 기억하는데, 넥스트 3집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갔을까요? 넥스트 3집. 제가 다음번에 영상 이어서 찍을 때는 넥스트 3집을 잘 찾아와서 이어서 찍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앨범들은 좀 잘못된 것들은 있긴 한데, 바람 가는 날이면 압구정도 가야 한다 라고 해서 넥스트가 함께한 그 영화 OST를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설레이는 소년처럼 하고 코미컬한 브루스.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넥스트 3집에 수록되기 전이다 보니까 이때는 약간 미완성의 느낌의 곡들이 있고 사운드가 더 풍부해져서 넥스트 3집에 이 곡들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설레이는 소년처럼 이 곡도 굉장히 좋습니다. 틱톡이 이제 당시에 작업을 했던 곡인데, 신해철 씨가 보컬을 정말 설레이는 느낌으로 잘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 앨범도, 이건 제가 제 친구한테 다른 앨범들과 교환을 했던 거예요. 이 앨범 정말 몇 장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없을 겁니다. 많이 안 팔리죠. 이때 OST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거는 엄정화 씨가 아마 주인공이었을 거예요. 이 영화에. 그리고 앨범이 제 기억에는 93년 정도? 그러니까 넥스트 3집, 그러니까 2집이 나오고 2집이 나오고 1집과 2집이 나왔던 시절? 예요. 그러니까 1집이 나오고 94년 이전에 2집 나오기 전 사이에 나왔던 앨범. 그렇죠. 이게 94년 5월이니까 이게 93년 앨범이에요. 93년에 심의를 받았던 앨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넥스트 3집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는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도 듣던 곡이다 보니까 3집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상님과 함께 했던 그런 노댄스라는 앨범도 있고, 또 넥스트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나제카 세버스의 곡이 실려있는 4집의 넥스트 4집. 해외에서 소녀에게, 그 다음에 먼 나 언젠가, 이런 곡들이 있죠. 히어로도 있고 훌륭합니다. 이 앨범도. 사운드 부분에서는 지금 들어도 되게 어떻게 풍성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믹싱도 잘 됐고 굉장히 아주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음원 서비스로 들어도 곡이 참 잘 소리가 입혀졌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앨범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5집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돌아오기도 했고, 근데 이 5집 나오기 전에 모노클롬 앨범들이 있었죠. 비투겐 스타일, 그리고 홈메이드 쿠키스 해가지고 99 클럽 라이브 이 앨범도 있고, 이때 이제 민무장어의 꿈이라는 명곡이 모노클롬에서 이제 모노클롬이 아니고 크롬에서 나온 곡이죠. 크롬이라고 해서 신해철이 눈만 가리고 낸 이거예요. 테크노웍스. 이거를 영국으로 유학 가서 이제 작업했던 곡인데, 이때 참 분위기가 좋죠.
밑에 곡들도 좋은 곡들 많습니다. 이게 투실인데요. 이때 DMI 뮤직에서 나왔었어요. 곡들을 한 번씩만 볼게요. 일상으로 초대. 잔잔하게 이제 뭐 프로포즈 할 때 부를 수 있는 곡이기도 하고. 매미의 꿈. 이건 참 프로그레시브 같은 이제 곡이에요. 14분 동안에 그때 변주가 일어나는 그런 곡입니다. 시네처 이 집에 있던 그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그라데이션의 색상을 반전을 줘서 자기 얼굴을 덮었네요. 이 사진 참 좋죠, 느낌. 네, 이 사진 참 좋아했어요. 이게 아마 포스터로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한 장 정도는 얻어서 가지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참 이건 여성스럽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때 앨범들가 그 클롬에서 또 라이브가 있었고, 모노클롬은 넘어가고, 이 모노클롬은 넘어갔을 때는 또 주다스 프리스트에서 활동하던 크리스 턴가르트라는 그런 이제 기타리스트와 함께 앨범 작업을 했는데, 이때 제가 알기에는 곡 하나를 뺏겼어요. 주다스 프리스트 쪽에. 머신 메시아라는 곡이 저는 시네처 작곡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곡이 자연스럽게 주다스 프리스트가 나중에 다시 이 당시에 같이 활동하던 이 기타리스트와 함께 그 프로듀서를 이분이 맡더니 이 곡을 자연스럽게 주다스 프리스트가 가져가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네처 그때도 당시에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그 음악 프로를 이제 라디오로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그거를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정도로만 추정을 합니다. 이건 보면은 거의 그 종편에서 했던 인기 굉장히 많았던 도깨비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칼을 이제 옆에 사진 들고 있는 건데, 얼핏 보면은 가슴에 모 배우처럼 꽂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노클롬 정리되고요. 또 갈 길 멀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션으로 들어가서 곡 하나씩 부른 곡들도 있어요. 텅 빈 오늘 밤, 이 곡에서는 그걸 불러줬죠. 유지아르 추모하는 앨범 1987. 다시 돌아온 그대에게에서는 해철이 형이 텅 빈 오늘 밤을 불러줬어요. 이때 멤버도 뭐 장장합니다. 뭐 강현민도 있고, 유영석 씨도 있고, 이한철. 대충 봐도 멤버들은 윤사라. 매우 훌륭해요. 앨범. 그리고 참 중간에 영화 음악, 아까 얘기했던 그 바람 부는 나는 압구정동을 가야 한다는 앨범이 있다면, 그 이후에 그냥 97년 정도 기억하는데, 이때 이제 삼성뮤직이라고도 오렌지 뮤직이네요. 오렌지 뮤직 쪽에서 나왔던 삼성뮤직이기도 했죠. 네, 제 기억은 틀리지 않네요. 다행히도 삼성뮤직 쪽이 이제 오렌지라는 명칭도 썼었는데, 오렌지 파플러 이렇게 해서 썼었는데, 정글 스토리라는 앨범, 여기서는 아주 가끔이라는 명곡이 있고, 70년대 받침, 내 마음은 항무지, 이 곡도 굉장히, 이 앨범도 완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들어도 좋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기억인데, 2년 전에 들었을 때도 옛 추억을 떠오르면서 아주 신선했어요. 그래서 토이 앨범에서는 아주 느끼하게 마지막 로맨티스라는 노래를 밑에 세 번째 있는 곡을 불러줬고, 뭐 이제 모노클롬이 있다면은 나중에 이제 신해철이 4집 이후에 해체된 후에 대한민국을 냈때는 이제 다른 멤버들하고, 기존 멤버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이수용이라는 드러머, 그리고 김상현이라는 기타리스트,
그다음에 김영석이라는 어떻게 보면 곡도 잘 쓰는 우리 베이스를 치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가장 큰 형님이었던 멤버들과 우리 김진표 씨와 함께 낸 앨범이 노바소닉이죠. 노바소닉의 제 기억에는 이게 2집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네요. 저도 지금 태양의 나라, 아름다운 세상 2집일까요? 제가 구매한 날짜 이렇게 썼는데 99년 6월 29일 노바소닉 김상님 있고 멤버들 4명 김세환, 김진표, 이수영, 김영석까지 해서 다음 앨범인데 펌프에서 유명했던 곡도 있고 하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다. 이게 일찍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 이후에도 나눠줬던 파들이 있고요. 노바소닉 앨범은 제가 기억이 헷갈려서 좀 찾아보니까 네, 노바소닉 1집이 맞네요. 제가 보여드렸던 건 99년에 나왔던 1집. 붉은 악마에서는 뭐 유명한 타이틀곡 인투 더 아레아 실제 작곡의 곡이 있죠. 2002 월드컵 때 참 많이 들었죠. 대한민국 하면서 시작하는 곡이 있죠. 물론 뭐 이 앨범에서는 가장 히트곡은 어떻게 본다면 오피슨 코리아가 되겠지만 여기서 오히려 오피슨 코리아는 여기 앨범에서는 크라이너시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아는 오피슨 코리아는